부수입 간절하다니까요, 저희. 아, 부수입 그래요? 필요해요. 저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건 나는 모르겠고. 저는 하긴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100만 원, 200만 원에서부터 시작은 하긴 하죠. 저는 그게 목표인 사람들이 거의 없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건 물론 전업을 할 때는 문제가 있는 얘기지만은 부업을 할 경우에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리고 부업을 하다가 전업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나는 직장 다니면서 부업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화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한 170여 분 계신데, 나는 직장인이나 뭐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온라인 창업으로 나는 부수입 얼마 정도로 원한다, 시작하게 되면 숫자를 한번 써봐 주시겠어요? 100, 200, 100 단위로 써주십시오. 100, 200, 300, 400, 500. 생각보다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네. 저도 한 2, 300 저는? 그러네요. 자, 200이네요. 500도 있어요. 500도 있어요. 500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죠. 500은 부업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500 있습니다. 500. 굉장히 많네요. 릴리프님, 가비 2014님. 부업입니다. 부업. 전업이 아닙니다. 부업으로 한 500 정도. 아, 그래요. 약간 부업으로 100에서 200 정도는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 200 많아요. 보면. 대신 더 커지려는 거는 난 몰라. 그건 이제 개인의 영향이 중요해. 그건 이제 뭐 예. 자기가 성장을 해야지. 네. 자기가 이제.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도 제 실력 입증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영광만 갖고 얘기하는 게 너무 째째하지 않냐. 나는 그래도 사업가인데. 근데 그 되게 오만이었고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4, 5, 6, 3개월 만에 1억 만들기, 뭐 6개월 만에 3억 만들기 이런 거를 했던 건데, 그게 괴리감이 되게 났을 거예요. 딱 들어도 괴리감이 좀 네, 있습니다. 괴리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착각한 거죠. 그럼 사람들이 되게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너는 자본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것도 인프라도 있고, 있고. 그런 것도 제가 그래서 씨앗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스토어를요. 그냥 0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한 푼도 없이. 그러니까 스토어를 다시 개설한 거예요. 그때도. 근데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역시 최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열광할 줄 알고 그런 걸 좋아해 주실 줄 알았어요. 아, 나는 그래도 투트랙이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그래도 배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괴리감이 너무 느껴지니까 오히려 조회수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200에서 300 사이 150. 되게 재밌는 댓글이 있습니다. 월세 플러스 관리비가 딱 150. 요 정도 딱. 150, 300 요 사이 정도가 좀 왔다 갔다. 프랭크님 100. 프랭크님은 뭐 잘 버시니까. 400도 있고요. 아, 생태계 교란자라는 말 들었다고. 그럴 수 있겠다. 백종원 같은 느낌. 약간 골목상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따라주시고 그리고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제 본 모습을 보여드린 적 없고, 과거에는 이렇게 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야, 그건 당연하지. 네가 10년 했으니까 이 정도 당연히 되는 건 당연할 수도 있잖아 라고 할까봐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한 게, 그게 오히려 더 거리감을 느끼게 한 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영혼을 갈면 2천 가능합니까? 2천? 2천도 있습니다. 2천. 영혼을 갈면 2천. 개인의 영향에 따라 다릅니다. 영향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비슷하네요. 그렇게 막 높지 않네요, 이게. 네, 딱 그러네요. 2, 300 정도. 완전 초짜도 됩니까? 완전 초짜. 이제 또 제가 질문 드릴 게 그겁니다. 40대, 50대, 60대. 쌉 가능입니다. 쌉 가능. 쌉 가능? 컴퓨터 나 잘 못한다. 디자인 못해. 포토샵 못해. 아, 그래요? 아, 그건 좀 심각한데.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가정주부거나 업종 자체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않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블로그를 그래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컴퓨터로 블로그를 좀 쓸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한번 찾아보겠다 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림 캡처, 이미지 캡처,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그래도 한두 번 정도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포토샵 못해도. 그 정도는 다 이렇게 해봤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것도 못한 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엑셀도 좀 할 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네. 기본적이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엑셀에다가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엑셀에다가 모든 것을 저장하고 기록하겠다 라고 할 정도로 엑셀을 할 줄 아시는 분 정도면 돼요. 복잡한 수식 필요 없고요. 막 함수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필요 없어요. VLOOKUP 이런 거.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돼요. 이미 걸려있는 VLOOKUP에다가 수식만 바꿔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양식 있으니까? 네. 네, 싹 가능합니다. 싹 가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거고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가 포인트구나. 그럼 여기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저 원래 한다면 하거든요. 아니, 저희 시청자분들이 40대, 50대, 60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70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안 보여, 화면이. 네, 잘 안 보여요. 근데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시기 힘드시니까. 그치. 네, 하지만 그것도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장인들을 위한 루틴도 짰어요. 9 to 6 해갖고 그 시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9 to 6를 위한 계획도 짰어요, 다.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과제도 낼 수 있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한 달에 100에서 200은 벌 수 있는지 제가 다 계획을 다 짰어요. 아니 9 to 6를 제외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제외하고요. 그거 빼고? 네, 빼고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100만 원, 200만 원? 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만 원 버는데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초반에 세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물이 이렇게 들어오려면 물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물기를 만들기 위한 초반에 노력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물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2달 동안 정도는 하면 된다는 거죠. 부수입으로 150에서 300 사이를 만드는 게 한 2달 정도 바짝 물기를 잘 만들고 그 이후에도 사실 이 영속성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가능해요. 150, 200, 150, 200이 꾸준히 월세처럼 가능합니다. 이게 그냥 한번 삑 찍고 하면은 제가 이 일을 오래 해왔잖아요. 저도 뭐 부단히 노력을 하긴 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수입을 갖고 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10년 넘게. 저는 된다고 봐요. 제가 뭐 중국 구매 대행만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미국 구매 대행도 같이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확실히 좀 20, 30대 분들이 좀 감각이 있고 빠르고 좀 잘 하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많이 유리하죠. 40, 50대 분들이 좀 그와 관련돼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나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하라는 대로만 과제만 좀 잘해주시면 닥치고 따라와라? 아니 그건 너무 그럼 비속어는 좀 어렵고 네. 그래도 본인이 하면 된다고 봐요.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만 해요.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브랜드 병행 수입, 뭐 일본 구매 대행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비즈니스의 이제 새로운 분야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생기게 된 이유? 이유가 있어요. 일단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꽤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차이나야 셀러의 습격이라고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나왔어요. 네. 차이나 셀러들이 이제 이분들의 상품을 아이템 위너로 묶어버려갖고 그 사람들 상품이 노출이 안 되고 그 사람 것만 노출되게 해갖고 다 아이템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팔리던 상품들이 그 사람들이 100원 더 싸게 또 내려놓으면 또 100원 더 싸게 이렇게 하니까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 마진을 먹고 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쿠팡에서 이런 후기들이 많이 있어요. 상품을 시켰는데 가품을 받았어요. 보니까 아이템 위너로 묶어 나는 정품을 팔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짝퉁을 아이템 위너를 걸어버려갖고 내게 내려가고 그 사람께 올라가갖고 근데 아이템 위너의 특성상 후기들은 다 같이 공유하거든요. 1등 먹은 사람이 2, 3등, 4등, 5등, 6등의 그런 후기들을 다 공유해요. 그러니까 후기를 보고 사는데 짝퉁이 걸려있으니까 바디가 짝퉁 온 거야. 그래서 쿠팡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굉장히 많이 정품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거를 관여를 하는 바람에 정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셀러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면 우리 나라를 한번 바꾸자. 중국 말고 일본으로 한번 가보자 한 거죠. 사실 역사적인 문제는 뭐 두 번째 치더라도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며칠 뒤면 올라갈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템 스카우트로 최근 3년치 트래픽을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키워드는 바로 일본 라멘이었어요. 그 키워드로 조사를 해봤는데 정확히 재작년 여름에 8월달, 7, 8월달에 일본 라면이 이렇게 정점에 찍혀 있었어요. 근데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하고 훅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다시 조금씩 회복해갖고 이제는 정고점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셀러들은 그만큼 없어요. 그때 훅 떨어졌을 때 좀 작게 하는 셀러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그만뒀어요. 일본 구매 대행을요. 그러니까 지금쯤 들어가면은 또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고점 거의 왔어요. 일본 라멘이라는 트래픽 자체가. 일본 라멘뿐만 아니라 그거를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뭐 일본 수입차도 한번 조사해봤고 다 해봤는데 어느 정도 다 올라왔더라고요. 렉서스 이번에 자동차 300H인가? 뭐 있잖아요. ES300H. 그게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1위로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 정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도전해봐도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일본은 그리고 로컬 브랜드가 많잖아요. 일본 자체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은 정품 소명화라고 얘기가 거의 없어요. 글로벌 브랜드들이 문제지.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거, 뉴발란스. 사실 일본 구매 대행하면서 왜 그걸 왜 팔아? 일본 거 팔면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슈가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책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거와 일본 구매 대행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잘한다의 잘이 아니라 잘 운영하고 있다의 잘 하고 있는데 매출이 나쁘지가 않아요. 거기도. 그래서 또 나눠줘야죠. 같이.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브랜드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만 하더라도 이것도 똑같이 서로 셀러들과의 경쟁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누구나 수입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수입을 할 수 있고 누구나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품이 만약에 이걸 올려놨는데 너무 잘 팔고 있어. 근데 나도 해야지 해갖고 들어와갖고 싸우는 거예요. 가격을 계속 낮춰. 그러니까 이 상품은 정말로 완전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팔고 이 사업 도저히 못해 먹겠다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브랜드 병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브랜딩 해서 오는 거예요. 상표권도 내고. 그러면 이 상품은 비록 동일한 상품일지언정 내가 가격 비교에 묶이거나 이럴 때 풀 수 있어요. 다른 상품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다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인증, KC 인증이나 어린이 인증이나 안전 인증이 든 상품을 갖고 왔다. 그거 자체가 허들이에요 또. 그러면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입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로고도 받고 한글 박스도 만들고 한글 설명서도 만들고 모든 걸 로컬화해서 한국화해서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브랜드에다가 상표권도 내고, 그러면 다른 상품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간섭 없이 한번 해볼 만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3개월 안에 1억 만들기인가? 그 컨텐츠를 그걸로 시작을 한 거였어요. 너무 내용을 풀지 말아달라고. 돈 되는 정보를 항상 풀어주시네요. 투트랙님 강의 정말 최고입니다. 너무 많이 풀지 말아주세요. 크크. 생각이 참 훌륭하신 분 같아서 귀 기울이게 되네요. 뭐 이런 댓글들, 네, 이런 것들.